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동안 비타민과 항산화 대사를 연구해온 정민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 C 먹고 있는데도 피곤하고 감기는 자주 걸리고 피부는 푸석푸석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타민 C를 제대로 챙기시는 분들이 드라마처럼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똑같이 비타민 C를 먹는데 어떤 분은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으실까요? 바로 먹는 방법과 시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자들끼리 모이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반적인 분들은 비타민 C를 한 번에 딱 먹고 끝내시는데 저희 연구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비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세포를 만들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만들고 잇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죠. 그런데 이 모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몸속에 비타민 C가 충분한 양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효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비타민 C 한 알 드시고 하루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2배, 3배까지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커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고 철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처럼 조합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타민 C 먹고 계신데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68세 형님이 계세요. 늘 피곤해서 저녁만 되면 소파에 주저앉곤 하셨대요. 비타민 C는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셨다는데 알고 보니 아침에 한 알 딱 먹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금방 고갈돼서 몸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쓰질 못한 거죠. 그분께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500mg씩 3번만 나누어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저녁 피로가 확 줄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양을 먹는데도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또 72세 이모님은 잇몸에 자꾸 피가 나고 멍이 잘 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타민 C를 음식으로 충분히 먹는 줄 알고 영양제는 전혀 안 드시더라고요. 과일도 많이 드시고 채소도 골고루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몸에서 쓰는 양은 오히려 더 많아져서 음식만으로는 늘 부족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영양제를 병행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하루 1000mg 정도를 나누어서 드시라고요. 한 달 후에 잇몸 출혈이 거의 멈췄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얼마나 빨리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 C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비타민 C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비타민C를 어떻게 써야 몸이 가장 좋아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한 알만 먹으면 왜 효과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침 한 알로는 몸이 쓰는 양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서 금방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영양대사 연구 자료를 보면 비타민C는 4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모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7시에 드셨다면 점심쯤이면 이미 바닥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이후 저녁까지는 몸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버티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영철 69세님도 아침에만 한 알 드시다가 오후만 되면 피로가 더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몸이 비타민C를 원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00mg씩 나누어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최소 하루 2회 이상은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1000mg 이상 먹어도 흡수율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도 아침에만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누어 드셔보세요.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지키면 흡수율이 정말 달라집니다. 비타민C는 시간대별로 흡수 능력과 소모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아침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우리 몸은 밤사이 영양소를 다 써버리고 아침에 가장 흡수력이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이나 아침 식사 직후에 드시면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점심 식후 그리고 저녁 식후에 추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이선미 73세님은 점심 식후에 비타민C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잇몸 출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시간대를 잘 맞춰서 드시면 몸이 필요한 순간마다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보통 어느 시간대에 드시나요? 시간대만 잘 맞춰도 효과가 2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커피나 차, 우유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카페인과 칼슘이 비타민 C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빠르게 만들거든요. 국내 식품 영양 연구를 보면 카페인이 비타민 C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면 비타민 C 손실량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타민 C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고 커피나 차를 드셔야 해요. 제가 만난 정기섭 66세님은 비타민 C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효과를 전혀 못 보신 거죠. 커피와 비타민 C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 만에 피로가 확 줄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 속 칼슘이 비타민 C와 결합해서 둘 다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커피, 차, 우유를 드실 때는 비타민 C 섭취 전후로 최소 1시간 간격을 꼭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타민 C 드시고 바로 커피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간격을 두시면 효과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반대로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비타민 C는 철분, 비타민 이 콜라겐과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국내 항산화 연구소 자료를 보면 비타민 C와 E를 동시에 복용했을 때 항산화 수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철분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철분제랑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제가 만난 문혜자 71세님은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하거든요. 둘을 같이 드시면 피부 관절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철분과 함께 드시고 저녁에는 콜라겐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칼슘과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비타민 C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비타민 C와 무엇을 함께 드시나요? 조합을 잘 맞추면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음식만으로 비타민 C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현대 식품은 비타민 C 함량이 예전보다 크게 감소했거든요. 국내 농업 영양 자료를 보면 수확 후 일주일이 지나면 비타민 C가 30%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일이나 채소는 이미 수확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잖아요. 그러니 신선해 보여도 비타민 C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제가 만난 최원식 74세님도 과일을 충분히 드신다고 생각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항상 비타민 C 부족 상태였어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영양제를 병행하시기 시작했죠. 특히 과일 착즙 주스는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가 반 이상 감소합니다.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금방 파괴되거든요. 그러니 음식과 영양제를 병행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과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생각보다 음식만으로 채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니어일수록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흡수 속도와 효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든요. 한국 고령 영양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후부터 비타민C 혈중 농도가 꾸준히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흡수가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용량을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이상구 70세님은 용량을 하루 2000mg으로 조금 늘렸더니 피로감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까 천천히 늘려가면서 자기 몸에 맞는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2000mg 기준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설사가 나면 용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과하면 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현재 몇 밀리그램 드시고 계신가요? 나이를 고려해서 적정량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은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거든요. 밤사이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를 다 써버리고 아침에는 가장 흡수력이 좋은 상태가 됩니다. 기상 후에 물 한 컵 마시고 바로 비타민 C 500mg을 드셔보세요.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가장 잘 되거든요. 다만 속이 쓰리신 분들은 아침 식사 직후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아침에 비타민 C를 챙기는 습관만 들여도 하루 종일 활력이 달라집니다. 면역 세포들이 아침부터 힘을 받으니까 피로감도 줄고 감기도 덜 걸려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가요? 아침 루틴에 비타민 C 한 알만 추가해 보세요. 점심 식후에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점심은 철분이나 비타민 E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정말 좋은 시간대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비타민 C 500mg과 철분 또는 비타민 E를 같이 드셔보세요. 특히 고기나 시금치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비타민 C를 바로 드시면 철분 흡수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빈혈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면 빈혈 개선에 정말 도움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유나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심 식후에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비타민C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셔야 해요. 점심 식후에 피곤함 자주 느끼시나요? 비타민C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후 슬럼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쯤 되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크게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거죠. 이때 비타민C 500mg을 추가로 드셔보세요. 오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에 커피를 찾으시는데 비타민C가 훨씬 건강하고 효과적이에요. 다만 과도한 카페인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C를 빨리 배출시키거든요. 오후에 비타민C를 드시고 싶으시면 커피는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시나요? 오후 3시 비타민C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 회복 루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피부 근육 혈관을 재생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 재생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저녁 식사 후에 비타민C 500mg과 콜라겐을 함께 드셔보세요.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하거든요.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칼슘과는 일정 간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녁에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비타민C와는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어떤 영양제를 드시나요? 비타민C와 콜라겐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은 날에는 특별 루틴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 소모가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몸이 스트레스와 싸우느라 비타민C를 평소보다 2배, 3배 더 쓰는 거예요. 그런 날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비타민C 500mg을 추가로 드셔보세요.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다음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집니다. 다만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변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심한 날 몸이 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비타민C를 조금 더 챙겨 드세요. 물 섭취 루틴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물과 함께 흡수가 잘 되거든요. 비타민C를 드실 때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8잔 정도 물을 마시면서 비타민C를 나누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물도 모자라고 비타민C도 모자라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물과 비타민C를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땀으로 둘 다 빠져나가거든요.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비타민C와 함께 물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식단 관리도 함께 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영양제를 병행하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딸기 같은 과일과 채소를 매일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다만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거든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다 파괴됩니다. 샐러드나 과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채소는 쪄서 드시면 비타민C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음식과 영양제를 함께 챙기시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시나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찾아서 드셔보세요. 정기적인 체크도 필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피로감은 어떤지, 잇몸 출혈은 줄었는지, 감기는 덜 걸리는지, 피부는 좋아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효과가 잘 안 느껴지면 용량이나 시간대를 조절해 보세요.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르거든요. 천천히 늘려가면서 자기 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저절로 유지됩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자기 몸을 체크하는 습관 갖고 계신가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건강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한 알이면 끝이라고 믿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커피와 함께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셨을 수도 있고요.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타민C는 시간대와 조합에 따라 흡수율이 2배, 3배까지도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도 금방 소모되고 피로는 그대로이고 면역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감기는 자주 걸리고 잇몸에서는 피가 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멍은 잘 들어요. 관절도 뻣뻣해지고 혈관도 약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도 왜 이럴까 고민하셨죠? 먹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오후에도 기운이 넘쳐요. 감기에도 덜 걸리고 걸려도 금방 낫습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지니까요. 잇몸 출혈이 멈추고 멍도 덜 들어요. 피부는 맑아지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콜라겐 합성이 잘 되니까 피부뿐 아니라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혈관도 튼튼해져요. 무엇보다 몸의 전체적인 활력이 확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볍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이게 바로 비타민C를 제대로 챙겼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다가 2주, 한 달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확실히 느끼시죠? 그때부터는 절대 거르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서 안 먹을 수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께 오늘 딱 한 가지만 제안 드린다면 바로 500mg씩 나누어 먹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셔보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몸의 변화가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챙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저절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과 비타민C 한 알 점심 식사 후, 비타민C 한 알 저녁 식사 후, 비타민C 한 알과 콜라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간대를 지키고 조합을 맞추고 커피와는 간격을 두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20년 동안 비타민을 연구해온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타민C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피로, 면역, 피부, 잇몸, 관절, 혈관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는 더 중요해집니다. 흡수율은 떨어지고 필요량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500mg씩 나누어 드시는 것부터요. 2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